여러분 반갑습니다. SMAT 파트 3 서비스 공급 및 수요 관리에서 두 번째 챕터 서비스 공급 계획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서비스 공급 계획은요, 파트 3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학습하셔야 되고요. 특히 주문 공급 모형과 서비스 수요 공급의 보완적 관리 기법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공급 계획의 개념을 이해하고요. 서비스 공급 수준이 수요에 대응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학습합니다. 다양한 서비스 공급 계획의 모형의 개념 차이를 비교하면서 학습하셔야 하고요. 자체 공급 모형의 수요 추구형 전략과 공급 평준화 전략의 장단점을 구분해서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 공급 모형의 고정 주문량 모형의 개념을 이해하고 주문량을 결정하는 이오쿠 모형과 재주문 시점을 학습합니다. 서비스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양한 수요 측면의 조정 기법과 공급 측면의 조정 기법을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단어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죠? 처음 접하는 서비스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하지만 선생님이 앞전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서비스는 단순히 인사하고 웃는 것만의 범주를 갖고 있지 않죠. 전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행하는 모든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중에 일부고요.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비스 수요를 우리가 예측하는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예측이 됐으니까 뭘 계획해야 될까요? 얼마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지 공급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은 예측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서비스 공급 능력이 수요를 능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수요보다 더 많은 공급 능력이 있어야 구매자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은 자체적으로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방식과 외부에서 주문하는 고정 주문 및 일회 주문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 수준이 수요에 대응할 수 없을 때 발생되는 현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필수적인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 소모적인 부분을 제거합니다. 임시적인 대응은 가능한데요. 장기적으로 고객 불만이 발생하게 됩니다. 2번, 고객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일부 고객은 거래를 그만두게 되고요. 수요가 감소하게 돼요. 기다리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 막연한 불안함을 싫어하죠. 수요가 늘어나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고요. 그게 뭐예요? 서비스 공급 능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서비스 제공 능력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객은 일정 기간의 대기나 혼잡 같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공급 계획을 잘못했을 때요.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고객은 자신의 구매 의사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죠. 이걸 기다려야 돼? 기다려서 꼭 먹고 가야 돼? 기다려서 꼭 사야 돼? 이런 걸 하겠죠. 그리고는 못 기다리는 사람이 속출하겠죠. 구매 취소가 이어지게 되겠죠. 아니면 배송이 너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는 못 기다리겠어요. 다른 거 살래요? 하고 취소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비스의 공급 계획이 중요합니다. 수요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한 계획 모형 3가지가 이겁니다.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자체 공급 모형. 수요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요 추구형, 공급 평준화 전략, 혼합 전략이 있고요. 주문 공급 모형은 주문을 통해서만 서비스 공급량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고정 주문 모형, 고정 주문 간격. 주문을 받고만 생산하는 거. 우리 파리바게트에 가면 그냥 상시로 있는 케이크 아니고요. 주문은 그때 들어온 것에 맞춰서만 내가 조달하는 방식을 얘기하죠. 일회 주문 모형은 유통기한이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외부에서 조달하는 거예요. 언제 주로 해요? 명절. 그 다음에 갑자기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 꽃가게는 언제예요? 졸업식, 입학식, 이런 행사가 있을 때를 얘기하죠. 총 비용 최소화 전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공급 모형의 3가지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체 공급 모형, 주문 공급 모형, 일회 주문 모형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다음 중 유통기한이 있는 서비스를
얼마나 주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모형, 우리 방금 했습니다. 자체 공급 모형, 주문 공급 모형, 고정 주문 간격 모형, 고정 주문량 모형, 일회 주문 모형. 정답은 일회 주문 모형이에요. 명절이나 휴가 시즌 동안에만 일회성 수요가 몰리는 서비스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공급량에 대한 주문량이 수요량보다 적을 경우 수요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많은 경우 주문한 공급량을 그대로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이번엔 자체 공급 모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요 추구 모형이라고 하고요. 수요 예측의 크기에 따라서 공급의 크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장점은 재고가 남거나 부족한 문제가 없어요. 자체 공급을 하니까. 근데 단점은요, 서비스 인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예시로 첫 달에 100건의 서비스가 예상되면 100건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을 확보하죠. 다음 달에 200건의 수요가 예상되면 다음 달에는 200건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을 확보해야 돼요. 이런 걸 수요 추구형 전략이라고 하고요. 공급의 평준화 전략이 있어요. 그거는 일정 기간의 평균 수요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 크기의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거죠. 매달 평균값을 내니까 100개 정도 산출이 돼. 그러면 그 정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장점은 인력이나 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유지관리 비용이 안정적이죠. 단점은요, 재고가 남을 수도 있죠, 여러분. 공급이 과잉되거나 부족할 수도 있죠, 거꾸로. 그렇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수요 추구형 전략의 예시에서 두 달 합친 수요가 300건이면 평균 수요는 150건이죠. 따라서 150건의 공급 능력은 늘 확보해야죠. 혼합 전략은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두 개를 합산했을 때, 두 개라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요 추구형과 공급 평준화 전략 혼합했을 때, 공급 능력 중에서 유지 비용이 낮은 것은 수요 추구형을 사용하고, 별표, 유지 비용이 높은 것은 공급 평준화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주문 공급 모형 볼까요? 기본은 자체적으로 공급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어요, 기업들이. 그래서 주문량과 주문 시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주문량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주문 시기를 결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고정 주문량 모형과 고정 주문 간격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고정 주문량 모형은 주문량이 고정되어 있어요. 주문 시점, 주문 간격을 신축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주문량 결정할 때는 일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제적 주문량 모형 EOQ를 사용합니다. 경제적으로 오더를 하는 모형을 얘기하죠. 그리고 재주문 시점의 결정은 재주문 시점을 언제 주문을 다시 발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고요. 재주문 시점을 정하는 기준은 주문에서 도착까지 걸리는 리드타임 동안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리고 자, 고정 주문량의 모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고요. 자, 주문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둬야 되는 거, 다빈도로 출제되는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이오크 모형의 기본 가정. 수요가 일정하다, 리드타임이 일정하다, 단위 가격이 일정하다, 재고 부족이 없다라는 기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비스의 공급을 계획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모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요를 예측했으면 공급도 예측해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는 다양한 기법의 모형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문량 결정 모델인 EOQ, 경제적 주문량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EOQ 모형에서 수요는 일정하다. 2번, EOQ 모형에서 주문에서 실제 조달까지 걸리는 리드타임이 일정하다. 3번, 한 번의 주문량이 도착하고 그 다음 번에 주문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하나의 주기, 사이클 타임이라고 한다. 네 번째, EOQ 모형은 구매 비용, 주문 비용, 재고 유지 비용 등을 합쳐 총 비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주문량을 찾는 모형이다. 다섯 번째, 재고 수준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다가 미리 정해놓은 수준 이하로 재고가 줄어들면 재주문하는 식의 주기적 형태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고르셨나요? 주기는 한 번의 주문량이 도착하고 그 다음번에 주문량이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단위 주문 원가 100원, 연간 수요 만원, 연간 재고 유지 비용 20%, 재고 한 단위의 가치가 200원이라고 할 때 경제적 주문량 모형을 이용한 경제적 주문량에 가까운 것은 와, 수학이야.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224가 나왔대요. 왜 나왔나 볼까요? 자, 1년간 단위 재고 비용, 그죠? 그리고 2 곱하기 1회당 발주 비용, 1년간 수요량. 그러면, 자, 40분에 2 곱하기 100 곱하기 만원 하면 22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100은 1회당 발주 비용, 만원은 1년간 수요량, 1년간 단위 재고 비용 40, 연간 재고 유지 비용 40만원, 단위 재고당 비용을 이렇게 해서 산출해냅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224가 나옵니다. 이 식을 그냥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사실 문제가 출제될 때 숫자가 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전체적인 도식을 응용하거나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정 주문량 모형이 있는데요. 시간에 따른 재고 수준이 달라지겠죠. 주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한 번 주문이 도착하고 그 다음번 주문량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재고 수준은 일정한 수요 D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고 그랬죠. 미리 정해놓은 수준 이하로 재고가 줄어들면 재주문하는 주기가 형성되겠죠. 주문, 도착, 주문, 도착 이렇게 되겠죠. 이런 재고 수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재주문을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주문할 거냐, 발주할 거냐를 결정하는 재주문 시점, 리오더 포인트를 결정하는데요. 자, 예를 한번 볼까요? 10건의 수요가 있고 리드 타임이 10일 걸려요. 언제 재주문하면 될까요? 자, 1일 평균 리드 타임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가 100건 정도 있을 때 재주문하면 재고 부족이 없이 공급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렇게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곱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그런데 재주문 시점이 수요의 변동성에 따라 다르죠. 뭐 계절도 따를 수 있고 환경도 따를 수 있고 실제 수요는 평균 수요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매우 불확실합니다. 특히 리드 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보다 실제 수요가 더 많으면 재고 부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재고 부족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재고, 안전재고가 있죠. 그리고 재주문은 안전재고와 리드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를 더한 양만큼 결정됩니다. ROP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고정주문의 간격 모형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모형 보셨잖아요. 고정주문 간격 모형은 매번 주문 간격은 고정되어 있어요. 대신에 주문량을 신축적으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자, 고정 간격 모형, 고정 주문 간격 모형이 있어요. 고정 주문 간격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재고량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만 주문하는 주기적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주문 시적의 간격은 기업의 내부 방침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 좀 정해집니다. 그리고 주문량은 주기적으로 주문하는 주문량이 있어요. 그리고 POQ는 매번 달라지는 주문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조금 쉽게 설명해 볼까요?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4방 고객이 있고요. 그리고 1일에 커피가 얼마가 나가는지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평균값들을 통해서 고정 주문 간격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고정 주문 모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글로 풀어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예측치가 나와서 공급을 예측해서 우리가 미리 주문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도식화된 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요. 요즘은 사실 엑셀 파일에 다 그 서식이 걸려가지고 내가 딱딱딱딱 넣으면 언제 주문하라 이런 값을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수요를 예측해서 공급을 하고 공급을 가지고 주문을 하는 그 수요의
공급의 어떤 이론적인 것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Y기업은 매 30일마다 같은 공급자에게 서비스 공급을 주문합니다. 리드타임 5일이에요. 재고를 점검한 결과 275건의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매일 서비스 수요는 152건, 표준 편차는 1.6건의 정규 분포를 이룬다. 제때의 서비스 제공 수준은 95%이다. 그래서 주문량은 얼마이냐? 뭐 이렇게 묻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설정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 값이 뭔지, D 값이 뭔지 이런 값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식이니까요.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정 주문 간격 모형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장점은 주기적으로 재고 수준을 점검하기 때문에 통제 비용이 적게 소요되죠. 같은 공급자에게 반복 주문함으로 주문 비용이 절감해요. 단점은요. 안전 재고의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관리에 대한 기간이 LT에서 OI, LI로 늘어났기 때문에 안전 재고도 증가해요. 주문 기간과 시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리의 유연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돼요. 실전 문제로 한번 이해를 도와볼게요. 주문 공급 모형 중 고정 주문 간격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기적으로 주문량이 매번 일정하다. 2번 단점은 안전 재고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3번 주문 기간과 시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리의 유연성이 낮다. 4번 주기적으로 재고 수준을 점검하기 때문에 통제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5번 같은 공급자에게 반복 주문을 하므로 주문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고정 주문 간격 모형에서 주기적 주문량은 매번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죠. 실전 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주문 공급 모형 중에서 1회 주문 모형이 있습니다.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1회 주문 모형은 유통기한이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1회 주문 모형은 유통기한이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결정해야 할 것은 주문량에 대한 것이고요. 1회 주문이기 때문에 주문 시기는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 한 번 주문하는 거니까요. 시기 상관없죠. 명절이나 휴가 시즌 동안에만 일회성 수요가 몰리는 서비스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하지 않죠. 명절에 전을 찾는 사람, 추석에 송편을 사는 사람이 한시적으로만 늘어나잖아요. 일회성으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을 경우 수요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남는 공급량을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회 주문 모형에 따른 주문 결정 어떻게 할까요? 1회 주문 모형은 한계 분석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한계 분석의 개념을 사용한다. 한계 분석은 하나의 단위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때 영향력을 분석합니다. 한계 분석의 기본 개념은 서비스 제공에서 얻는 이익은 기대 한계 이익과 기대 한계 손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거, 가용 능력, 수요, 최대 가용 능력, 최적의 가용 능력, 시간 대비, 가용 능력 미달, 최적 가능 능력 초과, 가용 능력 초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서비스 수요 공급이 달라집니다. 다소 어려우실 텐데요. 서비스 수요를 계획하고 수요를 확인하고 서비스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서비스 수요의 공급 불일치로 해서 발생하는 상황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꼼꼼하게 학습하십시오. 과잉 수요 일어날 수 있고요. 수요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과잉 공급할 수도 있죠. 과잉 수요. 수요가 최대 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을 잃어버리는 것이므로 기회비용이 되겠죠. 고객이 너무 찾아. 근데 우리는 공급 능력이 안 돼요. 수요가 적정 공급량을 추가했을 때 수요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하였지만 아직까지 최대 공급 능력을 넘어서지 않은 상태.
서비스 품질의 하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과밀 현상을 경험하게 돼서 낮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맛집을 유명 연예인이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분간 그 집 가서 밥 못 먹잖아요. 그래서 뭐 가끔 나만 아는 맛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가면 너무 많은 사람이 밀어닥치니까 원래 그 맛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뭐 하게 되죠. 그래서 촬영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적정 공급량 이상을 초과할 때를 얘기하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수준의 균형을 맞게 되는 건 가장 이상적이겠죠.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높은 서비스 품질도 처리할 수 있겠죠. 과잉 공급,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해요.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인력과 시설의 활용을 잘 못하겠죠. 투자하여 갖추어 놓은 높은 공급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죠. 뭐가 발생해요? 매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파트 매우 중요합니다.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황 4가지. 과잉 수요, 수요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할 때,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과잉 공급일 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실전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수요 공급 불일치로 인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 중 적합도가 낮은 것은 1번 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서비스 시스템 내에서는 재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2번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대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번 과잉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을 잃어버리는 것이므로 기회비용이 된다. 4번 수요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하였다면 제한된 인력으로 수요에 대응하게 되어 인적, 물적 요소들의 업무 부하량이 높아지게 된다. 5번 수요 공급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역량을 최대한 채운 것이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과밀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적합도 낮은 거 고르셨습니까? 네, 5번이겠죠.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고객의 입장에서도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쾌적한 상태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각도 높아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서비스 수요 공급에 그럼 이번엔 보완적인 관리 기법 뭐가 있을까요? 먼저 관리 비법 중에 첫 번째, 수요 측면을 조정하는 거예요. 수요를 조정하는 거죠. 성수기 수요의 감소 전략, 비수기 수요의 진작. 성수기 때 수요를 좀 내리고 비수기 때 수요를 진작시킨다는 거예요. 자, 고객들의 의사소통이 좀 필요하고요. 영업시간, 장소 조정이 좀 필요하죠. 고객 우선순위 관리 같은 거 하고요. 성수기 가격 전략 같은 거가 높아지잖아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통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 예약을 통해서 수요를 좀 동일하게 갖춰가 주는 거 중요하겠죠. 왜 한정된 장소나 시간대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비수기 수요의 진작은 현재 시장의 수요 진작을 할 수 있고요. 비수기는 가격을 내릴 수 있죠. 이런 가격 전략 같은 걸 하고요. 비수기의 특별 인센티브나 할인, 추가 제공 같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 서비스 시설의 용도 변화에 따른 수요 촉진을 가져와요. 눈썰 매장 아시죠? 눈썰 매장이 한겨울에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수요 촉진 전략으로 한동안 이런 게 있었어요. 잔디썰 매장 같은 걸 만들거나 이걸 또 다른 활동 무대로 바뀌었죠. 이런 거 비수기 수요 전략 같은 걸로 하죠. 그리고 서비스 상품을 눈썰 매장이었던 것을 좀 다른 서비스 상품으로 다변화한다든지 이런 비수기 수요 진작 같은 것들을 해서 수요를 조정하는 거예요. 관리 기법 중에. 자, 실전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요 조정 전략으로 적합도가 낮은 것은 성수기에는 고객들과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수요가 많아지므로 가능하면 고객 접촉을 피한다. 2번, 성수기에는 성수기 가격을 통해 할인 없는 정가를 부과한다. 3번, 비수기에는 수요 진작을 위해서 서비스 시설의 용도를 본래 용도와 달리 수요가 있는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고객은 공평하고 평등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수기에 수요가 밀리더라도 모두 동일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번, 비수기에는 서비스 상품의 다변화를 통해 비수기의 수요를 진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낮은 것은 고르셨습니까? 네. 성수기 수요 감소 전략은 고객 우선순위 관리를 통해 중요 고객이나 긴급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수요를 조정하는 거니까요.
이번에는 공급 측면을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성수기 공급의 증대 전략과 비수기 공급의 조정 전략. 성수기 공급, 노동 시간을 증가시켜요. 연장 근로 같은 거 하게 되고요. 직원들이 이제 다 퇴근하면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밀려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임시 시설의 보충 공급도 해주고요. 보통 스키장 겨울에 파트타임 직원들 많이 뽑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휴양지에서는 뭐 산악시스템도 보내고 파트타이머도 엄청 많이 뽑잖아요. 종업원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웃소싱도 활용하고 종업원의 교차 훈련 같은 것들을 시킵니다. 비수기에는요, 서비스 시설이나 장비를 보수하는 걸로 좀 조정하죠. 서비스 시설의 장비의 용도 변경도 하고요. 이 시간에 종업원 교육 훈련, 종업원들의 휴가를 몰아간다든지 공급 측면에선 이런 조정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넘칠 때, 수요가 부족할 때 성수기와 비수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수요 측면에선 어떻게 조정할 건지, 공급을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조정할 건지를 통해서 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보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자, 공급 조정 전략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다음에 공급 조정 전략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 시설의 확충, 2번 종업원 초과 근무의 실시, 3번 파트타이머 종업원의 채용, 4번 교차 훈련된 종업원의 활용, 5번 서비스 시설 장비의 보수. 딱 고르셨습니까? 5번은 비수기 공급 조정 전략이고 나머지는 성수기 공급 조정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파트 3의 서비스 공급 계획 시작해 봤습니다. 자, 다소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재를 보시면서 그래 수요를 했으니까 이제 공급을 계획해야 되는데 공급의 주문량은 어떻게 할 거냐, 언제쯤 주문하면 될 거냐, 성수기와 비수기에 뭐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는 어떤 타겟책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챕터였습니다. 다음에 그러면요, 세 번째는 대기 관리 어떻게 할지 우리 대기 관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